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영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금 연합 비례정당을 구성하면서 정말 이상한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할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본래 취지 무색해진 비례대표제 방탄 금배지 전락 위기라고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지지율이 낮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원을 한석도 못 내는 경우에 소수의 의견이라도 반영을 해주자.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그런 법안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가 254석이고 비례가 46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정당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10명의 당선자를 내고 비례에서 10%를 득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례에서 10%라고 하면 이 정당을 우리나라 국민 중 10%나 지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전체 의원의 숫자 중에서 10%는 이 정당으로 구성이 돼야지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역구에서 10표를 받고 비례에서 또 10%를 받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이 46석에서 10%니까 한 5석 정도? 그러니까 총 15석만 원래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는 30석이어야 될 이런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이 총 15석만 갖고 가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민심을 보정해주자라는 움직임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을 해보면 총 300석 중에서 10%는 30석이나 지역구에서 10석만 얻은 거니까 20석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20석이 모자란 거야. 그럼 이거를 충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절반만 충당을 해주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10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에서는 15석을 가져갔어야 될 득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20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5석이 늘어났죠.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를 좀 더 대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만든 게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위성정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성정당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로만 투표를 받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은 뭐 국민의 미래라는 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범민주연합을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은 지역구는 내지 않고 요 비례대표로만 투표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10%를 득표하게 되면 요래요래 해가지고 비례를 15명, 75명, 60명 이런 식으로 총 배정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비례 할당은 46석이므로 0.307을 여기다 곱해주면 얘네들은 이 투표율을 받고 5명, 23명, 18명을 나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정당도 있으니까 뭐 실제로 이렇게 득표는 되지 않겠지만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그런데 병립형하고 비교해보면 결국에는 병립형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위성정당을 함으로써 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마나 하고 괜히 위성정당만 난립해가지고 투표용지가 지금 뭐 1m가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민주 비례연합을 왜 구성을 했느냐.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병립형을 하자. 연동형 해봤자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고 국민들이 이 계산 수식도 모르는데 이런 투표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옛날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를 함으로써 아니 비례대표에 니네가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뒷문으로 배지 달아주는 제도 아니냐. 국회의원을 낙하산으로 꽂아넣는 제도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라는 게 막 한 인생을 갈아 넣어가지고 저기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한 30대 40대를 보좌관으로 국회의원들 따까리 하다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좀 좋게 봐줘가지고 자기 지역구라던가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좀 공천을 내주는 그런 식으로만 정치계에 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목소리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정책자문위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공천되는 뭐 영입 인재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영입이 되잖아요. 뭐 연예인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사업가들, 그리고 뭐 각종 전문직들도 지금 정계에 진출을 하니까 굳이 비례대표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좀 의문점이 생기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걸 없애고 뭐 지금은 병립형으로 하되 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보자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시절에 범민주 야합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지금 요 야권 계열, 그러니까 범민주 계열 요 대표들이 자기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자고 한 거야. 왜냐면은 얘네들은 그냥 투표를 해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요 연동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민주당에 있어서는 뭐 당권이 이재명에게 있으니까 이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범민주 비례연합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입장에서도 논란이 생기면 자기도 다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원하지 않겠지. 그런데 범민주연합, 특히나 이 종북 세력들의 이 조직력이 굉장히 이재명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해서 그 종북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이재명 손에 들어온다. 그렇다면 나중에 대선을 바라봤을 때 지지층 확대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력 있고 그리고 한번 딱 찍으면 정말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력을 흡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이 정한 비례대표제 이제 의석 나눠먹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민주 비례연합이 창당되게 된 겁니다. 이재명이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손들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 비례대표가 어차피 있는 제도니까 필요한 인재들이 뭐 투표를 통하지 않고 정말 국회에 진출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정말 누구나 다 환영할 일이에요. 근데 이 범민주연합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보당인데 이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에요. 이 통합진보당은 예전에 내란 음모를 통해서 이제 해산됐던 그런 당이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만든 게 통합진보당인데 이 사람도 여기에 붙은 거야. 그리고 새진보연합이라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민주세력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심상정,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고 빠진 호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이게 정의당을 빼놓고 범민주를 말한다? 이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야합한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 나눠먹기의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 요 장진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한총련의 대의원이었어. 한총련 뭐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북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종덕이라는 요 분은 민주노총 사무총장 그리고 통합진보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손솔 후보 같은 경우에는 2대 총학생회장이었고 민중당의 공동대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내란죄를 받아서 지금 깜빵에 가 있는 이석기에 대한 사면복권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석기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의 발언을 봤을 때 이 통합진보당은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던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을 사면복권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시 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종북 세력들이 요 민주당과 함께 야합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려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전에 지금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보당과 합쳐졌는데 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닥쳐 트럼프 미군 떠나라. 미군이 왜 떠나냐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음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분명히 발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항상 누누이 엄청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종북주의자들은 반미 반일주의 운동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각근전술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각근전술의 일환으로 미군 떠나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요 분들은 뭐 크게 논란은 아니지만 요분 용해인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2연속 비례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비례대표를 뭐 2번 하면 안 된다, 3번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비례대표라는 취지 자체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없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대비를 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좀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는 지역구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공헌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만든 게 비례대표인데 2번 연속 비례로 출마한다. 그것도 젊은이가 그렇게 출마한다는 건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어떻게 끼워 넣은 그런 인물들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슈가 없지만 이 용해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해인이 이게 자기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출마의 변을 한 거야. 비례 2번 출마하는 건 당과 함께 내린 결정이다. 그리고 비례대표로서 재선을 도전하는 건 진보개혁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한 거야. 이게 용해인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다음 국회에서도 희망의 정치를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됩니다. 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재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재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낙선을 각오하고라도 도전해서 지역구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거죠.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서 당과 함께 내린 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진보개혁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표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도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막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놈들이 여기에 껴있다는 거를 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용해인처럼 약간 비호감인, 자기들 당 입장에서는 비호감인 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범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선책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해인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그렇게 좀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 국회의원, 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재선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생각도 못할 일인데, 이 용해인 의원은 어떻게 세월호를 이용해서 줄을 잘 탄 다음에, 야, 벌써 재선에 도전해? 그것도 비례로 거의 출마하면 당선 안정권에다가 넣어준다니까, 아, 이건 포기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제가 용해인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그래도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욕심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범민주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려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걸 비판하고 있어. 왜냐면 종북 세력의 트로이 목마 같다. 결국에는 종북 세력이 국회로 입성해서 이거 뭔가 기비를 빼간다던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한다던가 하는 짓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지금이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 전주을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요즘에 한번 이슈가 됐었죠. 어떤 이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소리쳐가지고 끌려나간, 입을 틀어막히고 끌려나간 걸로 유명해진 요 강성희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원래 요 전주울에 있던 이상직 의원, 이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무공천을 했고, 민주당이 안 나오니까 이제 진보당이 거기서 당선이 되게 된 건데, 당선이 되고 나면은 뭔가 국회의원에게 하나의 그 자리를 줘야 돼. 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 이상직 의원이 하던 일이 국방위원회였어요. 근데 이 국방위원회에 진보당 강성희를 넣기에는 뭔가 엄청 깨름칙한 거야. 이거 좀, 이런 사람, 이런 종북 세력을 이런 중요한 국방위원회에다 넣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정무위원회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진보당이라는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민주당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종북 세력이 국회에 무혈 입성한다? 아니, 투표를 하면 당연히 당선이 안 될 인간들이 뭔가 꼼수를 써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비례대표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길을 터준 이상 진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런 종북 세력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 인간들이 딴짓거리를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지켜보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